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유빈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요. 세터민입니다. 요리의 대가십니다. 요리의 대가. 요리 전문가십니다. 북한 요리 전문가. 요리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일단 요리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물보다 너무 예쁘세요, 더. 제가 많이 보고 왔잖아요. 근데 실물보다 훨씬 더 예쁘신 것 같아. 근데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오면서 한참 생각을 하고 왔어요. 네. 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이제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오시면서 그 과정이 진짜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거를 갖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를 다 구비했네요. 예. 저는 있잖아요. 저는 매일 일상이 새로운 일상이거든요. 예. 요리하고 뭐 어디를 가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누군가 편집해줄 사람 없고 촬영해줄 사람 없어가지고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럼 좋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나 찍기를 잘 찍어요. 찍는데 예. 오늘 같은 것도 여러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정말 너무 고생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자신감 있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진짜 한번 뵙고 싶어서. 왜냐면 너무 자신감 있게 사시는 모습이 순간순간 그때 막 나타나죠. 그게 뭐 사실 그 성격상 네. 원래 그게 좀 가능하신 것 같아요. 성격상. 네, 맞아요. 성격이 그래요. 저는. 네, 너무 항상 긍정적이고. 벌써 뭐 북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지. 가정적으로 예. 아버님이 아버지도 그렇고, 예. 결혼도 이제 뭐 당연히 어머니가 그래도 이런 지금 그렇지, 떡 그렇지. 같은 맞아, 거 뭐 맞아. 이런 거 예, 많이 예, 잘하셔가지고 예, 어릴 때 북한에서도 그렇지. 그런 거 잘하셔가지고 고생을 좀 그래도 덜 했지. 어머니가 워낙 그 현명하셔가지고 예, 맞아. 엄마가 현명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어릴 때 그래도 북한에서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왜 먹기 힘들고 막 이런 사람. 많죠. 그런 선생님은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많지. 저는 그런 건 없었지. 어머님 아버님하고 예. 이렇게 좀 가정적으로 좀 편안하시니까 그렇지. 어려서는 이렇게 예.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에 비하면 덜 고생했어요. 덜 고생했지. 맞아요. 예. 대신 아버지가 평생 엄마로 때리고 네. 또 제가 20살에 결혼했는데 또 남편이 또 저를 때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때문에 폭행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때 막 그 폭행 같은 게 힘들다 생각했는데 그때 오히려 좀 잘 되신 때문에 거잖아요. 온 거죠. 잘 되신 그 때문에 거잖아요. 그때 잘 되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오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편안했으면 안 왔죠. 안 오지. 예, 저도 가끔 무슨 뭐 큰 죄를 짓고 온 사람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감옥에서 탈출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많잖아요. 그렇지. 예. 다시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북송됐다가 다시. 그렇지.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그 남편분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혼자 이제 그렇지. 모로코 예, 맞아, 아는 사람 맞아. 때문에 예, 갔잖아요, 중국으로. 거기서 또 이제 또 다른 남자분 또 예, 만나셔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애기 하나 낳다가 또 이렇게 북송됐나요? 그걸 한번 북송됐으니까 그- 중국에 와서 아기를 낳기 전에 북송됐댔어요. 한 번. 엄청 힘들었죠, 북송됐을 때. 그렇죠. 말할 데 없지. 그냥 고문도 당하고 그런 아픈 거를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있다가 저희 다시 감옥에서 그나마 얼마나 저는 아버지 엄마 빼기 그때는 저희가 잡혀 나갈 때 부모 없고 감옥에서 나가도 들어가 있을 집이 없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엄마 아버지 다 살아 계시고 오빠도 있고 가면 친구 막 우리 동네는 또 화목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니까 내가 어디 뭐 외국 갔다 방문 갔다 오는 것처럼 막 환영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고문은 받았지만 감옥 생활은 안 했어요. 그럼 뭐 감옥에 보위부에 보위부에 있던 얼마나 정도 있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 일주일 있었어요. 왜 일주일 있었냐면 일주일이 제일 빠른 거지. 이게 한 2개월, 3개월씩 막 반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보이부 들어가서도 보이부 직원들이 이 옷 다 뺏기고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여자들 한 6명 딱 세워놓고 우리 같은 사람 세워놓고 네. 여자 보이 직원들 나와서 옷 벗으라 이래요. 그럴 때는
옷 보살할 때는 이 사람들 위에 것만 보살하는 게 아니라 홀라당 보살하는 거지. 팬티까지 다요? 더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엄청 수치스럽겠다. 저는 그냥 한 번에 쫙 벗었지. 아, 근데 이 오물쭈물하고 부끄러운 애들은 또 그렇죠. 맞고 그렇죠, 막 맞죠. 때리고 이렇게 해서 해도 다 뺏겨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그 방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들이 불러내다가 조서를 쓰거든요. 네. 뭐 조서를 쓸 때 뭐 처음부터 싸대기를 막 불에 갈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북한 말로 말하면 후두를 먹이거든. 그렇죠. 얼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얼치게 만들지.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내가 뭐 행설수설 막 그래서 막 말해요. 이게 그렇죠. 얼쳤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딱 얻어맞고 내 누구가 너를 데려다 준 거 안다. 그렇고 이러면 대라.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심장이 그럼 불 끄름 되셨어요? 안 됐죠. 아, 의지가 있으시네요. 심장이 밖에서 막 쿵쿵쿵쿵 뛰죠. 그렇죠. 그래서 서글러 하나, 둘, 셋 하고서리 혼자 갔습니다. 또 때려. 혼자 갔습니다. 근데 저가 잡혀나간 데는 우리는 변방지대니까 네. 국경연선이니까 네. 뭐 진짜 그 보이부에서 전화 한 통이면 저희 거기하고 네 통이 되니까 전화해보든지 알아보세요. 제가 왜 중국으로 가게 됐는가. 그참 제가 남편한테 맞아 죽겠는데 맞아 죽느니 중국 가다 죽는 게 낫다 해서 저는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서 막 3번, 4번 때리고 이래서 저는 딱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살아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서 신문 바꾸고 들어오게 되면 내 방에 들어오게 되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대 하는데 이걸 말하지 말아요. 입을 벌리지 말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처음 잡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랬어요. 됐다는 말도 안 하고 네. 모른다는 말도 안 하고 이랬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살아나온 거예요. 아, 근데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네. 뭐 물어보더라 이러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연장시키고 또 죽게 때리지.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나 요 입을 잘 닫아매면 그렇죠. 그걸 모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게 되잖아요. 맞으니까 맞으니까 예.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란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 보면 엄청 머리가 비상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비상하지 못할 거면 아예 딱 지목을 지키든지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갔을 때 집에 가서 또 두려웠겠네요. 남편분이 또 두려웠죠. 두려웠겠네요. 찾아왔댔는데 뭐 네, 그렇죠. 같이 살겠다고. 네, 그렇죠. 두렵죠. 근데 그때는 이미 딴 여자고 아, 제가 중국 온 다음에 바로 살았는데 아. 아기도 낳고 했는데 또 살겠다는 거지. 근데 저는 거기 너무 두렵고 제 전생에 절천지 원수는 그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엄마 아버지 버리고 중국을 안 오죠. 그래가지고는 항상 절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때 보이부에서도 이랬어요. 중국 간 사람이 그런 것보다도 가게끔 조성을 한 사람이 나쁘다 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애기 아버지가 난데 와서 막 해꾸지라고 나를 어떻게 하면 보이부는 안전부에서 이야기해라. 그럼 쟤를 이야기하라고? 감옥에다 넣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모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또 이제 중국도 가신 거예요? 저는 3개월 있다 갔어요. 3개월 있다? 그것도 좀 그때 딸 8살에 들고 와서 11살에 잡혀 나갔으니까 딸하고 좀 같이 더 있다가 오고 싶은데 거기 안전원이 갈 거면 빨리 가라. 대신 나한테 돈 달라 이러지. 그래 돈 조금 주고 이 안전원이 국경 경비대로 딱 앞세워서 저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오게 됐는데 그때 올 때는 5월, 6월 달이니까 물이 금방 풀렸잖아요. 막 물이 여기까지 올 때니까 또 딸을 또 못 데려온 거예요. 물이 작으니까. 물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딸한테다가 언젠가는 엄마 이름 대고 널 데리러 올 거다. 그러면 그때 너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또 딸을 두고 또 왔지. 그럼 이제 다시 중국 가서 다시 또 그 남자분 만난 거네. 가서 찾아간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시골에 있으면 아무 집에 뭐 북한 여자 있다는 거 다 아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보따리 싸지고 연길 시내로 나왔어요. 시내를 가고. 시내를 나와서 식당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식당 일을 한 7년 했고 7, 8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오게 됐지. 한국 오는 선호 바로 찾았나요? 바로 찾게 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시죠. 이거 맛있게 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드시죠.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한국어를 선을 찾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저는 애기 아버지하고 시댁에서 먼저 한국에 다 와 있었어. 중국 교포. 그래서 오기가 좀 수월했구나. 그렇지. 저는 한국은 우리는 한국 남자선 게리도당 걸로 알잖아요. 네. 또 가면 죽인다 하잖아. 그 저는 올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애기 아버지가
우초증이 좀 심했거든.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1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고 싶으니까 아, 오라는데 너 거기가 뭐 어찌냐고 나 맞아 죽는데 안 간다 그랬지. 아. 그런데 뭐 아. 괜찮다 하더라. 그래서 애기 아버지 중국에 들어와서 저는 바로 다음날로 한국 떠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온 게 뭐 어쨌든 오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죠. 이렇게 좋은 분하고 같이 일도 하시고. 같이 북한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북한 아니시죠? 아니요. 저 인천인데. 아, 고향 인천이시고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 일이 행사에 그럴 때는 일할 때 많이 네. 도와주시는구나. 예, 이분도 자기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 가끔 제가 일 있을 때는 어, 뭐 연차를 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도 해주고 어. 저가 오늘도 강의하는 게 짐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 많죠. 오늘하고 내일 요것도 예, 있더라니까.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럴 때마다 시간 내서 도와주고 아, 그렇죠. 뭐 또 인터넷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또 도와주고. 근데 유튜브까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회사 근무하고 하니까. 아유, 근데 정말로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셔서 오시는 게.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성격이 좀 그때 어느 앞으로 어떤 일이 겪어도 다 잘 헤쳐나가실 것 같아요. 저는 다 성격이 막 이렇게 막 서글서글하고 막 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고 이래가지고 아 뭐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보기 좋고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성격이 드물어요. 정말로 그렇다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이래요. 뭐가 힘들지? 해내가면 되지. 뭐가 어렵지? 근데 저는 돈이 많아서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네. 아는 것만큼 아는 지식만큼 육체가 현재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저는 어렵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북한에 비하면 낫잖아요. 그렇죠. 몇천 배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또 조금 정신 안 좋다고 생각하지. 한국에 오셔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셨겠네요, 그죠? 그 당연히 연락은 하죠. 연락은 하고 하는데 이제, 뭐, 네. 예, 뭐 저도 서로. 뭐 애들 데리고 뭐 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북한에 돈 내보내는 건 조금 어렵고 그렇죠. 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은 보내는데 많이는 못 보내고. 북한에 지금 누구 계신가요? 남동생 한 명 있죠. 남동생이. 네. 많이 보고 싶겠어요. 근데 워낙 북한에서 살 때 이 나이 차이가 동생이 7살 아래다 보니까 또 군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은 없어요. 난 내 동생이구나. 같이 싸우면서 크진 않았구나. 예, 오빠는 연년생인데 오빠하고는 많이 싸우고 이랬는데 오빠도 군대 나가서 뭐 13년 군사복무하고 왔을 때는 저는 이미 중국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별로 정이 또 이 여자 형제는 모르겠는데 둘 다 남자니까. 아, 예. 저도 제 외동딸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뭐 또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고 했으니까 그게 뭐 미래는 없고 통일되면 가는 보고 싶어요. 아, 친구들도 많고 뭐 엄마 아버지 산도 가보고는 싶지만 거기 가서 살고는 싶지 않고. 왜냐면 내가 여기다 읽어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고향이 항상 그리워하는 건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도 고향은 항상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은 뭐 제주도 뭐 내 고향 그리워서 다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도 똑같죠. 저도 충주가 고향인데 자주 가요. 왜냐면 거기 월세를 줬는데 다른 사람이 월세를 사는데 그래도 자주 가요. 왜냐면은 그 근처가 보고 싶고 맞아, 그리워서 자주 가요. 근데 그게 고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향수지. 항상 예, 예.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안 되고 또 뭐 편지 뭐 그렇죠. 전화 통화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근데 그렇게 그냥 순간순간 힘들 때 죽고 싶잖아요. 왜 어떨 때는 그죠? 그럴 때 사람이 심리가 저도 많이 그런 경우 느꼈었어요. 아, 그래요? 힘들 때 죽고 싶죠. 막 어떨 때 힘들 때는 그럼 막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해결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너무 진짜 힘든 그때 순간순간 너무 힘든 게 많은데 와 난 진짜 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아. 내가 그 사시는 모습 남편분하고 애기하고 사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이렇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는 막 이렇게 그 행복해하는 모습. 순간이나 힘들 때도 많겠죠. 근데 당연히 많죠. 한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지 제가 또 예. 내 힘들다, 내 돈이 없다, 뭐 어쨌다 이리 뭐 내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제가 한국 와서도 사기를 당했거든요. 우리 네. 고향 애한테 친구인데 차를 뽑아주고 일주일이면 자기 명의로 가져간다더니 그 차를 대포로 팔아먹고 캐나다로 달아난 거예요. 아우 너무 2010년도에. 속상하겠다. 저는 2009년도에 왔는데 2010년도에 그랬어요. 예, 예.
아니 TV에서 보던 그 빨간 암드딱지가 저희 집에 2번이나 붙었어요. 아, 물건을 다 빼간대요. 아, 근데 그 집 제가 한국 왔을 때 그 애기 아버지네 그 시댁이 다 여기 있으니까 너무 집안에다 잘해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뭐 다른 사람을 하게 되면 몇 프로를 싸게 해서 싸더라고요. 다시 구매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구매하고 2번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뭐 채무권이 있다 해서 채무권이 뭔지도 몰랐을 때고 그래도 그거 다 갚고 그래도 저는 그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싶더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너가 정신이 잘못된 건지 너무 긍정적인지 잘 모르겠대요. 당한 놈이 바보지 뭐. 지금까지 사실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제일 힘들 때가? 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힘들 때? 그래도 이렇게 막 죽고 싶어 막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그래도 그럴 때? 그런 거 별로 못 느꼈어요. 못 느끼고 일단 저는 구시구시 계속 헤쳐나가니까 헤쳐나가고 또 그만큼씩 뭐 하루 이틀씩 막 속상해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별치 않게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잡혀 나갈 때 힘들지 않았어요? 잡히는 순간에 너무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아니요 좋았어요. 아, 왜요? 왜 좋았냐면 3년을 살다 잡혀나가는데 엄마 보고 싶고 애가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지. 그런데 잡혀나가니까 엄마 아버지를 보고 왔잖아요. 딸도 보고 와서 다시 중국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보고 싶구나 이게가 없더라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견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북송되지 않고 그냥 살다 여기로 왔으면 그냥 그 그리움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북송됐다기보다도 고향 방문 갔다 왔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이 말을 항상 해요. 그렇게 근데 보이브 감옥에서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던데 대부분 다. 근데 그거는 보이브에서 힘든 거는 다 아무 데가나 본인이 내가 하기 탓이에요. 요 입을 자꾸 놀린다던가 일단 보이지도이나 여기서도 그렇대요. 경찰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경찰이 이기려 하지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그렇죠. 보이브도 똑같아요. 우리가 중국 간 게 우리 잘못이잖아요. 나라를 배반한 건 맞아요. 배고파 왔던 남편한테 맞아대 왔던 그럼 그 사람들이 이기자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짓눌러 놓자는 게 목적이고 그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안 맞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요. 근데 나라 배반이라는 게 북한에서나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가 살고 싶으면 살고 배반이 아니잖아요. 나가자는 게 우리는. 그죠? 여기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도 저희 보고 나라를 배반하고 왔다고 이런 말 해요. 그래 나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여기는 뭐, 이민을 갈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으면 가고 국회의원도 하고 싶으면 하고. 네. 그런데 뭐 사실 그걸 배반이라고 표현하면은 참 그게 좀 그런 거시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거시기 그죠?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 나라를 버리고 온 건 맞아.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온 건 맞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온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사람들이 기분 상해하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 그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말이 맞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가가 문제지. 네. 당신네 말하는 취지는 맞다. 그거 맞는 거거든요. 여기 한국에 오시고 나서 따님은 나중에 데리고 왔잖아요. 1년 만에 딸도 데려오고 1년 만에 딸 먼저 데려왔나요? 아들 먼저 데리고 아들 오고 먼저 데려오고 딸 데려오고. 데려올 때 뭐 아들은 어떻게 데려왔나요? 중국에 있을 때 아들은 중국에 다 국적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럼 아들은 좀 쉬웠겠네요. 예, 4살 때 혼자 왔죠. 혼자? 예. 다 수속을 하면 그 여행사 따라서 이렇게 혼자 오고. 여행사라서 오고. 그 딸은 뭐 제가 돈 700얼마인가 800만 원 돈 들여서 처음에 딸하고 통화할 때 어떻게 연계가 됐어요? 처음에는 돈 달라 했죠. 부르고 딸이. 통해서? 돈 달라고? 그렇고 통해서 그래 5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또 돈 달래.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 돈 받은 거를 누군가 신고를 해서 자기 보이부들에게 일주일 동안 고문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50만 원 달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어제 모른다. 그 다음 니 올라면 오고 안 올라면 어제는 못 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밤중에 브로그가 딸이 넘어온대요. 오늘 새벽에 도망가고 넘어올 거예요. 이래서 그저 그렇거니 했더니 새벽에 넘어온 거예요 진짜. 근데 저희 딸은 집을 나와서 3일 만에 태국 들어갔어요. 그래도 쟤도 운이 좋은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또 뭐 메콩강으로 넘어올 때는 배 타지 않아요, 쪽배. 근데 거기 5명 탄데 한 명이 배가 넘어져가지고 한 명이 죽었대요, 아줌마가. 근데 제가 제일 어렸는데 쟤는 살한 거야.
우리 저 딸도 키는 안 큰데 체육을 했거든요. 북한에서 축구도 하고 막 체육을 하다 보니까 수영할 줄 안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돈 보내서 중국에서 옷도 사 입은 거 있잖아. 그걸 배낭에 넣고 가다가 배낭채로 물에 빠지니까 그렇죠. 내가 엄마 준 건 이거 살려야 되겠다. 내가 꼭 살아서 엄마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뭐 안간 힘을 써서 수영해서 기술계 나왔대요. 강기술계. 그 사람들 깜짝 놀라더래요. 제일 어리니까 걔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딸은 그냥 일단 북한 나와서 뭐 국정원 통해서 이렇게 한 6개월 만에 저한테 왔어요. 처음에 딸 얼굴 볼 때가 어디서 하나원에서요? 하나원에서 봤어요. 하나원에서? 네. 처음에 많이 울었겠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 갔을 때 처음에 딱 알아봤어요? 저는 알아보죠. 아, 저도 알아보고 딸은 저를 잘 못 알아보지. 저는 원래 약했거든요. 엄청 약하고 이랬는데 몸이 좋아졌죠. 얼굴이 넓어졌죠. 이러니까 딸은 잘 못 알아보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도 헤어져서 한 10년 됐죠. 9년 됐죠. 엄청 울었겠다 그때. 그렇죠. 울었죠. 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딸이. 그렇죠. 맞아요. 따님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선생님이야 엄마 아빠가 가정 밑에서 줬던 시절 살았는데 맞아. 걔는 그렇게 따님은 네, 맞아, 엄마 맞아. 없이 네, 그게 맞아. 우리가 아빠보다 엄마도 소중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살면서 없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걔는 8살부터 외할머니 일손을 도와서 또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저는 12살에 시작했는데 걔는 8살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딸도 지금도 요리를 하고 있지만 든든하시겠어요. 든든하죠. 그게 맞아요.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그게 딸도 있지 아들도 있지 얼마나 그게 네, 그게 맞아요. 든든하고 네, 맞아요. 이 마음이 저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행복하죠. 그렇죠. 한국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예. 저는 뭐 음식하는 거 하루 종일 서서 해도 지겨운 거 모르고 즐거우니까 하고 살고 뭐 하고 싶은 공부하고 살고 뭐 해외도 뭐 요리 대회 같은 거 해외도 나가보고 하니까 딸 자식 될 거 있고 하니까 많이 행복한 여자죠. 그렇죠. 그럼 딸이랑 같이 요리를 같이 하니까 소통하는 것도 많겠어요. 예, 맞는데 걔는 또 있잖아요. 이탈리안 요리예요. 서양식.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그래요. 이탈리안 요리나 중식이나 일식은 하는 사람 너무 많다. 너보다 능숙한 사람 너무 많고 멋진 남자들 너무 많다. 북한 요리는 하는 사람은 많지만 네. 너나 나처럼 학력과 현장 경력이 동반된 사람은 없다. 외식 창업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모녀간이 통일요리연구가로서 박사까지 돼서 외식 산업 박사를 되면 얼마 더 멋있겠느냐 일인데 얘 주장은 또 딸더라고요. 세대 차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럼 따님과 같이 사시나요, 그럼? 아니 딸은 충청도 있는데 충청도 어디요? 청양. 충청도가 있고 다른 얘는 예,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군청 공무원인데 지금 육아 휴직 냈어요. 공무원님 엄청 잘 됐다. 그죠? 예, 그렇죠. 잘 됐죠. 그러니까 행복한 여자죠. 어느 튼튼해요, 공무원이요, 직장이. 그렇죠. 맞아요. 그 아들은 지금 몇 살 정도 됐어요? 18살. 아들 18살? 이제, 다 자력갱생이에요. 저희는. 걔도 학교 기숙사 영학교가 살고. 유수영 학교에 살고, 그 지금 집에는 이제 남편하고 두 분만 사시고. 예, 그렇죠. 저는 애들이랑 어려서부터 자력갱생. 참,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막 사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이. 그게 안 되면은 쭉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되면은 주변에서. 근데 그렇죠. 저도 뭐 안 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항상 북한애하고 대비해서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땐 잘 살았지만 그래도 항상 지난 날을 잊지 말자. 북한에 비하면 여기서 못할 게 뭐 있냐. 근데 항상 그 생각이에요. 저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시고 눈도 크고 우리 동양 사람들 눈이 작잖아요. 근데 얼마나 눈도 크고 두부럽고 얼마나 이뻐요. 그냥 이게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인상도 중요하잖아 살면서. 네, 맞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인데 항상 감사한 게이요. 네. 그냥 엄마 아버지가 끼가 많아요. 손재간이 조금 머리가 영리했거든요. 그 끼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그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저희는 아우지 탄강이거든요. 탄강에. 저희는 그래 17살에 학교 나와서 저는 한 3년 남자들하고 같이 석탄 캐다 왔거든요. 탄강일. 예. 탄강일 할 때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힘든데 그것도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여자들도.
근데 우리가 탄광이랑 죽는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많아요. 가스 중독돼 죽고 그렇죠. 불이 무너져 죽는 게 위험하죠. 많지. 위험하죠. 거기서 아버지는 중대장도 하고 중대장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여기를 지금 말하면 투잡을 한 거야. 투잡 수리잡을 했더라고. 거기서 탄광일 하시고 또 집에서. 집에 들어와서는 목수. 목수일 하시고. 아버지가 목수에서 뭐 이불장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손자까지 적으시고. 예, 그리고 또 뭐 그때는 북한에 강냉이 뻥 튀게 하는 게 없었어요. 얘를 옥수수를 튀기는 거. 그거 아버지가 기계를 놓고 그것도 또 튀기고. 그래가지고 그거 엄청 인기 좋잖아요. 맞아요. 그거 저도 시골에서 그 인기 엄청 좋았어요. 그거 하시는 거. 지금도 맛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렇죠.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또 엄마는 이렇게 음식을 계속 만들어서 팔고 주문 받고. 그리고 어쨌든 엄마라면 화술도 좋았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근데 그 길을 제가 다 받았더라고요. 손재가, 노래, 춤, 뭐 운동이면 운동 이걸 다 그 받았더라고요. 엄마는 직장 생활을 안 하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직장인 게 아니라 여기를 지금 말하면 쿠킹 클래스를 운영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근데 우리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예. 근데 엄마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벌써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 만들어서 팔고 이러는 게 주문 제작. 그러면 이제 돈 받고 이제 팔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직장 적을 두고 이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로 말하면 뭐랄까? 여기 옛날에 60, 70년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의 작업반이라는 게 있어요. 간의 작업반이라는 건 네. 내가 어느 만큼 벌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나라에다 바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쿠킹 클래스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업자처럼 여기서처럼 뭐 종이에 뭐 사업 등록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너는 이걸 운영하고 너 집에서 운영해도 된다는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누군지 여기 와서 뭐라고 말 못해요. 근데 이게 없이 집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법에서 와서 단속을 하지. 근데 저희 엄마는 그런 단속 없이 그걸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면서도 그 북한의 상점 격리 여기를 말하면 회계인가? 네. 예, 그 격리를 했어요. 엄마가 또 이 수학을 잘했거든요. 수학을 잘해가지고. 계산 이런 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잘하면서 환경이 그런 데서 잘하다 보니까 뭐 좀 어렵게는 살진 않고 남보다 뭐 북한은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바바리 코트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바바리 코트를 2개 놓고 입고 다니고 구두를 신고 이 머플러를 쓰는 건 몰랐는데 저는 그때 머플러를 썼더라고요. 우리 한 고향에서 같은 학급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또 사회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100명 넘어왔어요. 우리 한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말해서 내가 내가 그때 그거 입고 다녔지? 머플러 하고 다녔지 하니까 그때 너는 그때 시계를 차고 다녔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가 북한에는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이걸 못 느꼈지. 와, 근데- 북한에 있던 분을 여기서 만날 때 반가웠겠네. 엄청 처음에. 근데 네? 반가운데 반가움도 잠시예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니 근데 처음 만날 때 이제 와서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반가워서 엄청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냥 반가운 거잖아요. 제가 그 통일징금다리 역할마에 제가 하나원 강의를 많이 가고 또 뭐 전국에 강의를 다니다 보면 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북도 온성에서 왔고요 이런 네. 인사를 하게 되면 상대들이 우리 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줬어요. 반가워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저는 뭐 옛날에 충청도에서 살 때도 서울 올라가면 강의 가게 되면 강의 끝나고 바빠 집으로 가야지. 그렇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대화하라고 못 해봤어요. 오늘 같은 날에도 담당자들이 식사 같이 하자면 좀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해버리지 누구하고 대화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내려가면 또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 만날 새도 없는데 제가 가끔 이래요. 그래 이 대중교통이 좋은 한 하늘 아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고향 사람 만나기 힘든데 언제 통일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년씩 30년씩 못 보던 사람들도 여기 고향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네. 만나고 통화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앉아 밥 같이 먹고 이러고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살 먹어가면서 고향 사람들 더 그러잖아요. 완전 고향 간 것처럼 반갑고. 그렇긴 하죠. 모여 앉으면 막 대화를 어렸을 때 막 하던 뭐 여기로 말하면 뭐 불알 친구야 뭐 시가지 야너 그때 뭐 그랬지 이런 것처럼 그런 대화를 하죠. 그렇죠. 예, 가끔 이래 앉으면 그럴 때 되면 옛 추억이 있는데 또 그 추억도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못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아는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본인들이 엄마 아버지 가구가 뒤처질까 봐.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못 살고 너네는 그때 죽을 먹었잖아 뭐 어쨌잖아 옷도 제대로 못 입었잖아 이런 말 나올까 봐 만나는 거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과거일 뿐인데 아직 과거에서 헤어 못 나서 선생님도 북한에서 그래도 그 주변은 다 알아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 살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하나원 강의 나가실 때 한 30년씩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모습하고 지금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럼 언성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언성 아문대서 인민학교 앞에서 상가 자던 집이다. 그러면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세월이 어떻게 됐냐. 하나원에는 어떤 강의 가시는 거야? 저는 정착 성공 스토리 강의도 가고 그리고 뭐 불교 쪽에 봉사도 많이 다녔고 요리 쪽은 아니고요? 정착 성공 스토리란 게 가서 요리. 어떻게 돼서 내가 요리를 이렇게 돼서 어떻게 가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는 이걸 정착 스토리 멘토링 역할을 하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 복지관에서 요리 예, 오늘 같은 거는 요리 강의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저 포항에서 하는 그 만두 가게 있잖아요. 네. 그 가게 밀키트. 예, 그거를 오늘 하고 내일도 그걸 또 하고. 내일도 여기서 또 하시고? 예. 그럼 내일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내일 끝나고 또 7월 달에 또 뭐 올라오고. 그러면은 전국 거의 많이 돌아다니시겠어요?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저는 관광은 못 다녀봤지만 전국에 안 가본 데 없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는데 어째 거기도 알고 여기도 아냐 이러는데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뭐 서울 가면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이래 다니고 또 자차도 가지고 다니고 하니까 뭐 어디에 관광지 다는 거 몰라도 구석구석은 좀 알죠. 그렇게 다니시면 북한에서도 선생님 소식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얼음얼음 이렇게 사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북한에서도? 북한에서는 모르죠. 왜냐면 거기는 이렇게 TV라든가 이런 거 잘 방송을 못 보잖아요. 몰래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도 점점되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랑 보더라고. 중국에서랑 보고 한 번은 캐나다에 우리 고향 언니 있는데 이 언니가 캐나다에서 한 3년 살다 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 전화번호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이런 거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하더니 나가 캐나다에서 TV를 봤는데 야 그 여자 있잖아. 우리 언성이라는데 그 여자 있잖아. 모자 쓰고 나와서 요리하는데 한국 온 지 5년 됐다는 게 그 여자는 성공했더라 이러는 거야. 맞아. 나 그랬지. 언니 거기 낸데 이러니까 깜짝 놀라거든. 야, 너 요리 약했는데 그렇게 몸났어. 근데 낯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랑 방송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만은 볼 수가 없지. 근데 북한에서도 남한 거 이렇게 가끔 몰래 보지 않았나요? 못 봤어요. 저희 때는 못 한 봤어요. 번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한 방송이 막 들어가 보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CD 없었어요. 같은 거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못 봤어?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그럼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 대해서 전혀 뭐 모르지. 몰랐죠. 우리 어렸을 때는 라디오는 있었는데 라디오도 저희 아버지가 좀 재간이 기청기도 재간 좋다 보니까 라디오를 이렇게 막 크게 해가지고 들었는데 숨어서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주파수가 중국 거도 잡히고 남조선 거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남조선 방송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 간드러지는 목소리 나오고 또 뭐야 유행가 우리 북한을 말하는 유행가가 여기 뭐 찔레꽃 홍도야 울지 마라 뭐 이런 거 북한에서 유행가라거든요. 이런 걸 들었거든요. 보지는 못하고 들었고 그리고 제일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게 여기로 말하면 그거 뭐 뭐라는가 남쪽에서 온 편지라고 석두와 뭐 차돌인가 그 방송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한국어 말하니까 여기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그거. 남쪽에선 편지라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쪽에선 편지. 편지인데 이렇게 편지가 남쪽에서 북한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지. 여기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북한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쪽에선 편지라고 석두와 뭐 누구라 하든지 북한 사람 부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들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럼 남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안 좋게 생각했죠. 안 좋게 생각.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그렇지. 아주 그렇게 그걸 믿었네요 다. 믿었죠. 저는 2009년도에 여기 올 때만 해도 애기 아버지 뭐 그랬어요. 배 선박 밑에 들어가서 타고 오는 줄 알았거든요. 우린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소문 들었으니까 선박 밑에 들어가서 사람 가득 거기다 넣고 이 영접을 땜빵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면 막 부려놓는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면서 70대에서 죽은 사람 죽고 산 아. 사람 산다 해서 아. 저는 애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면 네. 한국 가서 만나는 게고 인연이 아니고 죽으면 죽는데 만약에 진짜 악연이라 하게 되면 내가 북한에 잡혀나갈 수 있다. 아. 그러면 내 동생이고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이랬는데 그때 뭐 애 아버지가 이러더라고. 네 죽고 애 동생이랑 죽으면 가지 말라 또 이랬는데 저는 이미 애 아버지 한국에서 왔을 때 하룻밤새 한국 가는 걸 원하게 되면 알았다 내 목숨 걸고 그래도 간다 했죠. 그러니까 배 밑으로 가는 줄 알았지 비행기 타고 오는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저 중국에서도 식당 했댔거든요. 남의 집에서 일도 했지만 식당을 영업을 했어요. 이 한국말 쓰는 사람 보면 피하게 되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간첩인 것 같아서. 좀 미개했지. 생각이 깨지 못했지.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북한 사람들 이제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남들은 연길 쪽에서 잡아간다고 다 청도요, 상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계속 연길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길에 있으면 저는 주방장 했지 요리를 직접 했으니까 중국 꿀도 알아야 되고 이 손님들이 뭐 메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앞에 헐서빙이 없으면 제가 나가서 막 이 차림표에다 적어야 돼요 중국 꿀로. 그러니까 네. 저는 중국 꿀 배우고 나 혼자서 배우고 말을 배우다 보니까 또 주방장이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방장 하지 이런 인식 있잖아요. 사람들 저 북한에서 온 거 몰랐거든. 그러니까 올 때까지 편안하게 연길에서 있다가 온 거예요. 제가 올 때도 모두 연길에서 왔다는 거 깜짝 놀래요. 어떻게 연길에 우리 사람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소식, 북한 사람들이 한국 간다는 이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애기 아버지가 조선족인데 누나 둘하고 엄마가 다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애기 아버지가 자기 누나 식당에 헐서빙 보는데 탈북자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 부럽고도 안다는 거야. 그래 네가 갈라면 누나를 해서 소개해서 부럽고를 소개해주겠다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게 된 거지. 그참 그냥 중국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와, 그 기회가 좋았네요. 이렇게 한국 올 수 있는 기회가. 좋았죠. 기회가 좀 남보다 좋았죠 저는. 그럼 지금은 그 따님은 결혼하셨네 이제. 네, 결혼하셔서 결혼했어요. 이제 네. 결혼해서 살고 이제 그 아들은 지금 학교 다녀요 그러면 지금. 예, 학교. 기숙사형 학교에 나가서 살죠.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틀린 게요.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그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틀린 게 여자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여자분들 그게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건데 여자들은 내 몸이 힘들어도 그 안고 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여자들은. 뭐 안고 가야 되고 네. 안고 가되 여기까지 안고 왔는데 여기 와서도 본인들이 삶을 제대로 못 살면 그 다음에 너네 알아서 살아라 그거죠. 저 이러는 그거예요. 못 사는 땅에서 데려다 여기까지 났잖아요. 다른 사람도 자식 못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목숨 걸고 여기다 데려다 놨으면 또 아까 이야기하듯이 내가 자기네를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팔다리 성성하면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너네는 그냥 따님 데려올 때 북한에 남동생 있으시잖아요 지금 남동생. 예. 이렇게 같이 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희 딸은 남동생도 모르게 왔죠. 아. 알면 안 보냈지. 왜냐면 걔를 인지를 잡아놓고 계속 나한테서 돈 달라고 했죠. 그래, 남동생도 오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걔람이 군대 나가 13년 있고 진짜 빨갱이거든요. 그럼 또 걔 겁이 많아요. 저희는 오빠도 겁이 많고 다 겁이 많은데 제 딸 하나인데 제가 겁이 없어서 이렇게 온 거지. 겁이 많아가지고 못 와요. 거의 많아가지고. 그럼 온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생각도 못했어. 나가 이전에 몇 년 전에랑 통화할 때에서 너 올 수 있으면 오라. 오면 그렇지 어제는 못 도와준다 이랬더니 누나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누나만 거기서 잘 살면 되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이러지 있잖아요. 오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겠다 해도 걱정인데. 남자들은 정직하기 더 힘들어요.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들이 더 힘들어요. 힘들고 제가 그 1억이란 돈이 어디 있어서 걔네를 데리고 와요. 그렇죠.
진짜 막말해서 자기들만 들고 오면 되지 무슨 뭐. 맞아요. 네. 그래도 막 고향 가서 막 뭐 나 하고 있는 거 막 얘기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래 이렇게 네. 통일보다도 평화가 이루어져서 네. 돈을 보낸다던가 네. 우리가 자유왕래를 한다면 그렇죠. 야무진 꿈이긴 하지만 저는 네. 가서 친구들 막 북한은 고기도 두부랑 먹기 어렵잖아요. 네. 두부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든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라도 친구들하고 그런 파티식을 하고 또 여기 와고 또 하고 왔다 그렇게 왔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는 거기서도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이런 스타일 그런 게가 있어가지고 네. 그 정이 항상 그립더라고요. 여기서도 많아서 그 활동을 하지만 네. 또 북한에는 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배불리 술도 배불리 먹이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 뭐 이렇게 뭐 애 마누라 몇 명인지 이런 거 알고 있었나요? 모르죠. 몰라, 그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자 애기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김정일한테 김정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아, 몰라.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평양이라든가 이렇게 그 김부자들을 축구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네. 그리고 정치에 민감한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거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만약에 내가 알아서 누구하고 말 한마디 뻥긋 잘못하면 팔손까지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김정일이 아들이 김정은이고 네. 그거 다 알았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전에 이래서 이 한국 사람이 왜 북한에 대해서 이래 더 잘 알지? 우리는 아예 몰라요. 그럼 처음 알았을 때 김정일이 마누라 몇 명이고 김일성 마누라 몇 명이 처음 알았을 때 한국 와서 아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 알았죠. 그럼 처음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렇게 몇 명이고 막 이럴 때. 나는 그냥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 없고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스타일이라 네. 누구 뭐라 해도 아 그렇니? 뭐 이 나라 대통령 욕해도 그런 이란 말도 안 해요. 그냥 듣고만 그냥 들으면 내 일만 해요. 그리고 뭐 북한의 김부자 어찌고 욕해도 그냥 듣기만 하지 그에 대해서 같이 맞장구를 안 치고 맞장구도 내가 알아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입 뻥긋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저절리래 난 무식해서 그런 거 모른다. 나는 음식 할 줄밖에 모른다 이래요. 그거 알아 또 뭐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친한 사람끼리 막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 서로 해만 세서는 안 되는 거 하잖아요. 안 해요. 북한에서도 그런 이야기 왜 해요? 김부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큰일 날라고. 뭐 삐라 같은 것도 본 적 없나요? 북한에서 삐라 같은 거 이렇게 없어요. 남아서 그런 건 다니는 거 없어요. 삐라 같은 거? 그런 건 없는데 옛날에 뭘 봤냐면 그게가 지금 이 미국에 아니 한국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압축했잖아요. 네.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화물차, 기차, 네. 화물차 이런 데를 빵통을 와서 우리는 국경연서니까 거기면 어디다 정차를 시켜요. 그럼 그거 원래 못 두지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올라가 막 두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페트병도 나오고 막 비닐봉투도 이쁜 게 나오고 막 지금도 뭐 우리도 여기서 뭐 명절 때면 뭐 생활용품 주잖아요. 뭐 샴푸, 린스. 진짜 내가 쓰는 샴푸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신기하고 그쵸. 그런 쓰레기를 받지 그 외에는 못 봤어. 그리고 강냉이 나오는 자루가 이 십자가 표시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에 오니까 적십자 표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냉이 주머니는 봤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그 도문 그 세관이 가까우니까 이걸로 해서 우리 데를 걸쳐서 저 앞쪽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강냉이 포대는 봤지. 중국에서 한국 방송은 봤죠? 한국 방송 중국에서 저는 중국에서도 못 봤어요.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봐요.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TV를 잘 안 봐요. 지금도 한국에서도 저 TV를 못 봐요. 라디오도 안 듣고. 안 들었죠. 왜냐면 아침에 식당이니까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뭐 일어나면 또 자고 이러니까 뭐 TV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이게 됐었잖아요. 핸드폰으로. 제가 2009년도 오기 전에는 이렇게 여기를 말하면 이렇게 폴더폰. 여기는 폴더라도 뭐 인터넷도 볼 수 있고 뭐 터치도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랬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뭐 본다 이런 건 없고 오직 저는 내 앞에 맡겨진 일. 그래서 요 음식 만드는 거 이것만 취미를 즐겨했지.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는 몰라요. 누구 집에 놀러 갔을 때 TV가 나오면 한국 드라마 나오면 지나가는 걸로 보지만 이렇게 마음 놓고 앉아서 TV는 안 봐요.
근데 그것도 한국에 가서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뉴스라도 봐야지 뭐 어찌하지 이런데 나 그래 니네 내 말 들어보면 날 무식하다 하지만 뉴스 봐서 어쩔 건데 뭐 대통령을 탄핵하고 우리가 뭐 탄핵을 하면 뭐 거기 따라갈 거야 내가 뭐 말 한마디 보탤겠냐 그다음 뭐 비 오면 어느 대로 맞으면 되고 뭐 어찌 멋진 대로 하면 되지 뭐 굳이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말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중국말 예. 모르죠. 네. 그러면 대화할 때도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그럴 때 뭐 한국 뉴스라든가 한국 트라든가 한국 말하는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막 언어가 안 통할 때. 아니 저희는 조선족 아, 마을에서 조선족에서? 살았으니까 아, 예. 그래서 저는 식당 일 하면서 중국말을 배웠어요. 아 식당이라면서. 왜냐면 연변 조선족들 아줌마들이 중국말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조선말을 하지. 아. 근데 저는 식당 일 하는데 경찰들이 검사 오잖아요. 그럼 제가 중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못하면 잡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신분증 보자 해요. 그러면 그때는 중국말로 막 뭐라 하지. 그럼 이 사람들 가버려요. 근데 내가 거기서 중국말 모르고 내가 조선족이라 하면 중국말 몰라도 상관없어요. 신분증이 있으니까. 근데 신분증도 없이 조선말도 모르고 이러면 또 잡혀나가죠.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그런 그 브로커 통해서 거기 가게 된 건가요? 그렇죠. 브로커 통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럼 돈 받고 이렇게 팔았죠. 넘긴 거네요? 예, 그렇지. 아, 그 처음에 몰랐겠네요. 돈 받고 다니는지 그 사람이. 몰랐죠.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하죠. 그 부럽고들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모아졌다. 그렇죠. 예, 브로커도 막 한국에 많이 넘어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부럽고는 죽었다 하더라고요. 아, 차 사고로. 중국에서? 북한에서. 북한에서? 예, 차 사고로? 예, 예. 아, 저는 지금도 그래 부럽고들이 뭐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딘지 헤매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돈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 경비를 이제 받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하거든. 아, 그렇죠. 아우, 지금은 목숨 걸고, 우리 한국에 오징어 게임을 갖다 북한으로 가져간 사람 총살 당했다더라고. 아, 그래요? 중국에서 이렇게 가져간 사람 총살 당했다더라고. 목숨 걸고 이렇게 그런 걸 해보면은, 이 외부 접촉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아, 그렇지, 주동자들은, 맞아요. 주동자들은 막 총살시키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 주동자들은 총살을 시키니까. 예, 이 예.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막 좀 총살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진짜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모든 거나 남보다 좀 특이한 거 하면 꼭 목숨을 내 걸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가를. 그렇지, 맞아요. 받아야죠. 받는 거죠. 맞아요. 뭐 받아야죠. 목숨. 우리가 어디가 일할 때 뭐 식당 일한다 이러면 월급 많이 주면 그만큼 힘든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적게 주면 일이 편하고 내 몸도 편하고.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래 뭐 방송 같은 거 나가도 정치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아예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 오직 딱 음식에 대한 거. 그것만 하지 뭐 정치는 아예. 그게 편하죠. 일단 모르니까 대화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요리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제가 자꾸 요리 말하면 대화가 안 되듯이 맞아요. 상대는 정치에 대해서 이만큼 안 되는데 저는 요만큼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한가하면 고향 생각이 더 날 텐데, 그죠? 저는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한가하면 더 나요, 고향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 사람들은 흔히 뭐 안 바쁘고 추석 날에 무슨 날에 이런 날에 더 난다는데 그건 날 수 있는가? 저는 항상 바쁜 것을 건지 그 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한가하면 나겠지. 우울증거리고 자살한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 시간이 있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살하자면 유서 쓰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그래 어떤 데는 죽어. 그 말이 맞는 거야. 그 말이 웃겼나 보다. 그 말이 너무 웃겼나 봐. 나 축제도 시간이 없다 그래. 같이 다니면 재밌으시겠어요? 이제 재밌으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대화를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네. 아, 왜냐면 저는 계속 육체를 쓰는 일만 하니까 네. 이런 인터뷰 이거는 처음 따라와가지고 처음 보지. 저는 이거 자살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 눈이 작아서 답답하잖아요, 좀 얼굴이. 근데 저는 눈이- 너무 커가지고 시원스러워가지고 너무 이게 그렇죠, 시원스럽죠. 눈이 그러니까. 우리 네? 이사님도 작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시원스러워가지고 무슨 뭐 다른 세상 보는 것 같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연예인들 왜 눈이 크잖아, 이렇게 이쁘고 크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눈 큰 사람들이. 저희는 근데 엄마 그게- 아버지 눈이 안 큰데 제가 크고 남동생이 장동건이처럼 생겼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 눈이 후둥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눈이 커 그런지 항상 얘기했잖아요. 쌍꺼풀인 게 컴플렉스예요. 왜냐면 저는 눈 작은 사람들 매력 있다 보거든요. 그 매력 있거든요. 카리스마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나는
여자들도 어떤 때 눈이 작은 사람들이 쌍꺼풀한다 막 말려요. 근데 그 사람들 또 그게 작은 게 자기네 또 스트레스겠지. 그렇죠. 스트레스, 작은 게 스트레스죠. 왜냐면은 일단 연예인들도 다 눈 크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 눈이 엄청 크잖아요. 얼굴에 눈의 비중이 엄청 커요. 맞아. 이게 많지 않은 사람이 그 눈이 큰데 꼭 그걸 이쁘다거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눈이 크면 시원스럽고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 두 분이 눈이 작아 답답하게.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발건 다 보게. 그건 다 보거든. 그렇지, 그건 다 보니까 그래도. 근데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눈큰 사람 보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아, 그래요? 느낌이 눈 크면은 뭐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냥 눈 그래요? 크면 시원스럽고 답답해 보이지 않으니까. 재밌다. 네. 술은 가끔 좀 하세요, 술은? 가끔 좀 드세요? 저 가끔 마셔요. 마시는데 그냥 내가 마셔야 될 장소에서는 마시고 웬만하면 안 마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저를 술 못 먹는 줄 알고 생긴 거는 일이라 많은 거면 술도 잘 먹고 뭐 웬만하면 담배도 할 것 같고 막 이러다 때 저는 그런 건 똑거리고 멀어요. 근데 마실 때는 확실하게 먹고 확실하게 놀고 아니면 딱 거절해버려요. 소주, 맥주 뭐 이런 거. 소맥. 소맥. 예. 소맥 그러니까 뭘 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소맥 자주 하세요? 가끔가다? 소맥? 네, 가끔 하지. 가끔 하세요. 같은 고향 쪽에 지금 사시는 데 같은 쪽에 계세요? 이 사람은 서울인데 제가 올라올 때면 전화하게 되면 차로 제 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저는 웬만하면 기차 타고 다니거든요. 짐이 많고 또 버스 타고 짐이 많을 땐 버스 타고 짐이 없을 땐 기차 기차 타고 올 때는 안 부르고 버스 타고 올 때는 짐이 이렇게 많을 때는 부르고. 그럼 3시에 일단 3시에 또 약속 있으시잖아요. 네, 셋이 약속. 약속 있으면 약속 있고 나서는 또 같이 고향까지 같이 가세요? 아니 이 친구는 저녁에 출근이고 그러면 선생님은 저는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가세요? 네, 내일 여기 강의하고 내일 강의하고? 오후에 내려가죠. 오후에 내려가시네? 네, 친구 집이 근처인가 봐요? 예, 이 근처. 이제 복지관 그 옆에.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기로 했고요, 좀 이따가? 예. 지금 약속 장소했어요? 예, 장소는 수원에 가서 그 영민의 맛집이라 알아요? 영민의 맛집에서 아니 잘 모르겠는데 치고 나오죠.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먹기로 했어요. 3시에 예, 한 3시나 4시 사이로. 그분하고 거기서 만나는 거네요? 예, 그 친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것도 고향 우리 북한 친구인데 남자. 이 친구 이제 여의차에 데리고 이제 거기 가서 예, 식사하시려고요? 예.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보니까. 그렇죠. 수원이 가까운가 보죠? 멀지 않은 건 수원이 옆인가 봐요. 그러니까 40분? 그래, 한번 그 영민의 맛집이 뭐 북한 음식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왔던 김에 가보려고. 아니 왠지 선생님은 이제 요리에 대해 좀 아시잖아요. 아주 맛있는 거 잘 하실 것 같고 막 이런 맛집도 저는 그런 것도 그런 데는 민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래봐도 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가 음식하니까 그렇다 하는데 사람의 삶이란 게 80% 먹는 취미래요. 근데 저는 80% 일하는 취미예요. 먹는 취미는 10%밖에 없어요. 저는 일은 많이 하는데 생긴 대로 그냥 있는 대로 나를 사랑할 줄 모르지.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 하니까 즐거워요. 그냥 먹는 취미 없어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요리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런 분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왜냐면 보통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죠? 중이 제 머리 못 감았어요. 예전에 네. 저희 딸이랑 우리 같이 있을 때 딸, 아들, 날 3명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요리사잖아요. 엄마하고 딸이. 네. 근데 냉장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요리사는 늘 배고프다잖아요. 왜냐면 남을 포먹여서 해주느라고 내가 못 먹는 거예요. 그래 늘 배고프대요. 배고픈 인생이래요. 그래 원래 저 같은 여자하고 사는 남자들은 한마디로 불행하다면 불행한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일하다 보면 언제 남편을 밥상 차려주기가 힘들거든. 그러면 있는 거 계속 먹일 뿐이지 손님 주는 걸 계속 너도 먹어라 해주세요. 그럼 내일은 이제 3시 여기서 내일도 12시에 끝날 거 아니에요, 수업이? 네, 12시 끝나면 이제 아니 여기 또 수원에 또 친구 또 만나요. 여기 오면 사람들 많아. 만나서 이제 그 친구 만나고 이제 그리고 그 친구하고 밥 먹고 그 친구 또 갑자기 아파가지고 네. 밥 먹고 내려가죠. 밥 먹고 이제 고향 가실 거예요? 네, 그럼 네. 그때는 못 타고 가시나요? 버스. 이제 내일 그럼 몇 시쯤 내려가실 예정이세요? 내일?
모르겠어. 그 친구 만나고. 밥 먹고 나면 몇 시 되겠는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예, 제 친구 때. 그때 만나서 밥 먹고 이제 내려가실 거네 고향에? 이 친구 또 날 언니 가지 말라 이러면 또 잡으면 또 하룻밤 또 거기서 자는 거고. 자고 또 새벽에 내려가서 또 점심 장사 해야죠. 장사. 오늘도 지금 영업을 해서 내 사람 둘은 넣고 왔어요. 아유 재밌게 사신다 그래도. 인생. 저는 즐겁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게 에너지가 느껴지고 뭐 이렇게 일단 선생님 그 이미지가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막 주는 것 같아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선생님 이미지가. 그 이야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선생님 자체가 말씀 한마디 하셔도 다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데 뭐 아무튼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식품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어떤 데 주로 봉사 가세요? 그러니까 반찬 봉사 같은 거 많이 하고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하고 옛날에 충청도에 있을 때는 뭐 요양센터나 이런 데 가서 또 봉사 많이 하고 뭐 청소년 교도소 같은 데도 저는 기부 많이 다니고 그런 걸 그냥 배품을 많이 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세간살이 못하지만 그래도 나눔을 많이 해요. 그게 즐거우니까. 그렇죠.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하니까 하죠. 예, 네, 내가 예. 내가 이거 하는데 돈도 누구 주는가 돈 안 주는가 이걸 바라면 스트레스 받아 못해. 그렇죠. 그냥 저는 일단 그렇죠. 그것도 받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 그렇죠. 즐거움이 하죠. 그렇죠. 예. 선생님 한 번 뵌 분들은 계속 선생님 얼굴 보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보고 싶어하고 그럴 것 같아. 그 일하면서도 느끼겠죠 맨날. 일하면서도 그런 거 느끼죠. 예, 일하면서도 일하시는 예.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래. 한번 오면 또 오고 싶고 막 이런 분위기 갖다가. 예, 저희 가게는 북한 사람들 많이 오는데 오게 되면 어쨌든 많이 웃고 가고 스트레스를 풀고 간다. 한번 보면 또 와서 또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막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참 진짜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미지를 갖다 엄마 이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국도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그 상도 많이 타셨잖아요. 요리하셔가지고. 예, 많이 탔죠. 어느 나라 나가보셨어요? 외국에는? 외국에는 많이 못 나고 외국에는 뭐 유럽에 한 번 가서 요리대 어느 나가고, 나라요? 루마니아. 루마니아?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연수를 좀 많이 나가봤죠. 뭐 홍콩이라든가 중국 뭐 그런 데를. 올해 3월 같은 거는 일본에 출장 요리를 또 갔다 오고. 와, 루마니아, 일본. 예, 일본, 뭐 홍콩, 중국 이런 데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저는 그래요. 저 꿈은 그냥 지금 박사 과정을 하지만 다음에는 논문 쓰고 졸업이지만 네. 앞으로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몸을 짓는 공간 뭐 이렇게 한다 해도 뭐 나라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내 힘을 해서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거 추석이나 이럴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나한테 오나 그렇게 해가지고 웃고 떠들고 놀고 가고 이런 걸 원해요. 원래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사람 많이 꼈어요. 엄마 집에 하루에 사람 30-40명씩 안 들어오면 정상이 아니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사람 많이 끼지만 앞으로도 그런 공동체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북한에 있을 때 TV 있었나 집에? 예, 있었어요. 저희는 있었어요. 그 동네 몇 대 있었나요? 그 동네? 그때 우리 그 가구가 그 동네가 하모니카 사택이 한 20가구 됐나? 근데 저희가 하나에 졌는데 저녁이 모두 텔레비 보러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퇴근하기 전에 원래 집에 세대수 퇴근하기 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집에 가득 앉아 TV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걸 TV 켜지 말라는데 제가 계속 켜는 거예요. 그건 또 아버지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 밥 싸고 뒤집고 난리 나면 TV 켜놨다고? 그렇지. 사람들 몰려와 있으니까. 몰려요. 속상하니까 그렇지, 속상하니까. 성질 나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TV 그 동네 사람들이 TV 많이 보러 오잖아요. 인기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 인기 좋았고 원래 사람 많이 왔는데 TV까지 켜니까 TV 더 있으면 하지. 엄청. 예.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충주가 고향인데 TV 있는 집이 한 집 있었어요. 그 집까지 TV 보고 막 이랬어요. 우리도 막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괜히 뭐 친해 집이 있으니까 맞아. TV 봐야 되니까. 저도 그랬어요. TV 없으면은 집에서 라디오를 들어야 되니까 TV 있는 게 엄청 부러웠어요. 그때. 전기가 근데 그때 왔었어요. 북한에 그때 사실 때. 저희 있을 땐 전기 있었어요. 전기 있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전기가 그 94년도 이후부터 전기가 없기 시작하고 아, 전기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예, 끊어졌다 오고 지금처럼 아예 뭐 차단된 게 아니고 끊어졌다 오고 했지. 아, 전기가 보통 전기 저기 오는 시간이 따로 있었잖아요. 네, 끊었다 올 맞아요. 때는. 그럼 그때만 TV 볼 수 있잖아요. 그때만 TV 보고 전기가 안 올 때 못 보고. 못 보고 그때는 저희는 엄마가 계속 떡을 주문받고 하니까 쌀가루 내도 갔다가 기계에 넣는데 정전이 가게 되면 3시간 걸릴지 4시간 걸릴지 하루 종일 걸릴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기계 안에 쌀도 들어간 채로 또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어쨌든 뭐 그 지금 보면 저는 일을 즐겨하니까 그게 별치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추억이라고 봐요. 지나간 거를. 고생하던 어쨌든 이걸 다 추억이고 그렇죠. 다시는 해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하는데 저는 그게 추억이고 재밌었더라고요. 와. 아유, 선생님, 북한에 이제 통일되면은, 뭐 통일이야 되게 힘들지만은 자주 왕래하면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남동생이네요. 그래서 동생이고 동생이고. 내가 살던 그 동네를 고향이 가보고 동네 이제 싶지. 친구들도 이제 옛날 사람들도 이제 맞아요, 보고 싶고, 맞아요. 아유, 뭐 남한 갔더니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예, 맞아요. 이게 참 좋은, 그렇게 되면 참 너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참. 예전에는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도 이렇게 보면 막 우리 납북 어부 있었어요. 막 남한에 엄마 만나고 막 이러는 거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이렇게 납북됐어도 어부가 너무 막 감동스럽고 막 이런 게 그게 너무 보기 좋았었는데 이제 이산가족 찾기도 잘 안 되고 안 그러니까 되고, 맞아요. 이게 힘드니까는 지금은 또 그래서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고향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 이제 뭐 남편하고 딸이 있으면은 그 영화 그림자꽃이라는 영화 알죠? 몰라요. 아, 김연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북한을 너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북한에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이 여자는 남한에 올 때까지 뭐 남한 오면 북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알고 온 거야. 그래서 북한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북한에. 어디 김연이라는 여자 지금 안 가고 한국에 네, 있잖아요. 한국에 있어요. 예. 아, 그 여자 자꾸 뭐 간첩에다 뭐라고 그러니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고 싶어하니까. 그러니까. 여권 아예 안 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여권 안 줘요. 근데 나라에서. 있잖아요, 안 해요. 여권 주고 안 주고 들어 그 여자는 가고 싶은 게 자기 쇼예요. 왜냐면 가자면 뭉이 가요. 저도 가라면 지금이라도 가요. 왜냐면 저도 여권 있으니까 하는데 여권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여권을 공개적으로 북한에 가고 싶다 하기 전에 자기 본인의 여권 내놓고 가면 돼요. 말없이 소문내지 말고. 중국 넘어가서 중국 여권을 안 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가겠다고 떠벌리기 전에 그 본인이 전에? 딱 가고 싶으면 나절로 여권 내고 중국 가서 북한 대사관. 중국 연변 쪽에 가서 두만강은 뭐 너무 바로 북한인데. 북한 대사관 통해서 가도 되는데 여권이 근데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권 안 주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북한으로 간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본인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가족이 있어서 그건 이해가요. 보고 싶은 건 마찬가지지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가족 보고 싶고 내가 남편하고 딸하고 있는데 딸도 그러잖아요. 딸도 우리 어머니 없는 결혼식은 뭐예요?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부모님 올 그래요? 때까지 딸이 그래요. 인터뷰할 때. 거기서 TV 나와요? 그림자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그림자 꽃이라는 영화. 영화에 그 여자가 김연희가 주인공인데 근데 북한을 가고 싶어하는 걸 여기 남한 감독이 찍고 북한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족들은 핀란드 감독이 들어가 찍고 북한 남편하고 친정 식구들하고 이렇게 그 딸하고는 그러면 이제 그 딸하고 영상 통화하는 것도 나오고 친정 식구들하고 영상 통화 다 해요. 영화에서 북한에서 허락한 거죠.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북한에서 허락했다고? 이 여자 북한 가고 싶으니까 북한에서 좋아하죠, 이 여자는. 그래, 남편하고 딸은 또 좋은 집도 이사를 해줬어, 이번에. 좋은 집을. 진짜로? 네, 진짜로 이사를 해줬어요, 좋은 집에. 그거 가만 안 놔두는 거? 김연이가 이제 북한 가고 싶어 하니까, 북한에서는 김연이라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같이 영상통화도 하게 해주잖아요. 친정 식구들. 그 영화에서 영상통화하는 게 나와요. 딸하고만 영상통화하면 울고 막 이러고. 그거 진짠가? 네, 진짜로. 그러니까, 핀란드 감독이 북한 들어간 거예요, 그 북한을. 들어가서 이제 영화 다 찍은 거예요, 그랬다. 그쪽 가족들을. 거기 해놓은 행동 다. 남한에는 남한 감독이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가능하구나. 그 영화에 뭐 그림자꽃이라는 영화가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그 영화가 이제 그런 걸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좋아하는 거죠. 북한 가고 싶어 하니까, 여기 와서.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은 데모하고 북한 보내달라고 데모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딸하고 남편이 있으니 이 사람은 처음에 여권을 갖고 중국을 갔잖아요. 한 달간. 네. 그러다 이제 거기서 이제 브로코톡에서 간이 나빠요, 간이. 남한 와서 간 수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브로코톡에서 태국도에서 남한 왔는데 남한 오니까는 북한을 다시 못 간다는 걸 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못 간다니까 나 간다랬더니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 이제
바로 북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권을 안 주는 거지 그때부터. 아 그다음부터 거기서 각서를 써야 밖에 나올 수 있잖아요. 북한 보내달라 그렇게 하도 그러니까는 나만 살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제 나온 거죠. 안 그러면 안 내보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좋아하는 거지 여자는. 그렇지 막 가겠다는 거. 친정 식구들도 그 덕분에 안 그러면 엄청 못 살게 굴 텐데 그 덕분에 친정이 남편하고 딸도 그럼 뭐 자꾸 그게 거짓일 것 같은데. 자꾸 그게 찍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그게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애들 남편하고 가족들 생각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여권만 주고 이 사람은 북한 갈 사람이 내가 보기에 여권만 지금 주면. 갔다 오는 게 네, 지금 낫지 지금 몇 않을까? 시에요? 아니 어머니를 아유 어떻게 하려고? 갑자기 다시 오고 한 시간. 가면서 이렇게 아까처럼.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지금? 1시 45분이요. 이제 진짜 아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기 저기 내일은 그러면 혼자 가실지도 모르겠네. 저기 저 고향에 그죠? 예, 그렇죠. 아. 내일은 혼자 가는데 아. 몇 시에 갈지 모르죠. 내일 가겠는지 모레 새벽에 가겠는지. 그쵸, 몇 시에 갈지 모르겠네요. 네. 저 예전에 포항에 갔다 왔어요. 북한에서 오신 문영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만나러 갔다 왔어요. 포항이 그분은 그 포항 옆인데 딸이 북한에서 이제 중국을 팔려갔는데 딸을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한 번 더 만나자고. 근데 그때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한 번 가려고 그분. 아니 쌤 몇 시까지 한 2시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면 될 것 같아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예. 아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속이 좀 뻥 뚫린 것 같아요. 너무 선생님. 진짜 그러면 그때 권효진인가 그분하고도 인터뷰 네, 그분. 예. 어떻게 하세요, 그분? 나 유튜브에 쌤 쳐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분도. 그분이 캠핑카 만들잖아요. 예, 맞아요. 자기 개인 사업체예요. 네. 남한테. 손재간이 좋아가지고 엄청 잘 되셨어요, 그분이. 이 손재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 열심히. 그죠. 잘하시는 개인 것 사업체를 하는 거예요. 남 밑에서. 뭐 여러 가지 다 하나 봐요. 그래서 많이 배워가지고 그분도 강의 많이 다니시다가 자기 그거 이제 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택했냐고 이제 그걸 하시더라고 강의를 많이 다니다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진로를 갖다 생각해서 그런 거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알던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분이 저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그러시구나. 예, 아유 어쩌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네, 너무 속이 다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네.